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랑 빌 게이츠, 자넷 옐런이 비트코인을 폭락시킨 발언을 어제, 오늘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종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10% 이상이 빠지고 그 외의 알트들은 20%에서 30% 이상 빠지고 있다. 기사를 보고 나서 차트와 코인게코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월요일 날 아침에 two things high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폭락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더 있었죠. 2020년 5월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트윗을 했는데 당시에 too high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그 뒤에 테슬라 주식이 10% 하락해서 테슬라 주식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주식을 10%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 게이츠와 제넛 앨런이 비트코인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화요일 날 아침에는 46,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또 자넷 옐런은 비트코인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이 투자자와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의문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뉴욕 타임즈 일부 컨퍼런스 CNBC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종종 불법 금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트랜잭션 수행 방식이며 이러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디지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사용자가 고성능 컴퓨터를 설정하고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고 전기 소비량은 연간 탄소 배출량과 그리고 뉴질랜드의 탄소 배출량과 동의하다라고 말하면서 소비 우려 외에도 활용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도구로 쓰인다고 부정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자넷 옐런 그리고 모두가 다 하루 이틀 안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일부러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만하면 낮추고 가상자산 시장이 올라갈 만하면 낮추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의 마켓 캡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49입니다. 최고가 1.8 정도로 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총 마켓이 15%에서 20%가 감소하였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0.5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5%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24시간으로 보면은 10% 정도 빠졌고 그 다음 이더리움도 10% 빠졌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 바이낸스, BNB 코인, 폴카닷이 좀 적게 빠지고 나머지는 15%로 바이낸스 코인, 카다노, XRP, 라이코인, 그 다음에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까지 모두 15% 이상이 빠졌다. 실제로는 한 20%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최고점이 58,350불에서 저점 44,000불을 찍고 지금 46,640불에 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지지를 하지 못한 가운데 최고점 2,042불인데 1,350불까지 바이낸스에서 찍고 1,500불대에 와 있습니다. 위체인도 3.8센트까지 왔고 XRP는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0.9달러 정도로 상위에 있고 폴카닷도 많이 올라가서 32불로 와 있습니다. 마이클 반드 포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트윗 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락장, 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는데, 딥 이런 하락에서는 포지션을 증가시키거나 모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락의 끝부분 정도 됐을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해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저희들이 이걸 참 따라하기 힘들고, 고점에서 알고 파신 분 같으면 또 축적해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인 경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전략이 잘 되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일찍 팔거나 아니면 늦게 팔아서 차익을 눈으로 보는 만큼 크지 않고 이미 상승한 뒤에 사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중에 보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점이 왔을 때는 모아 나가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나온 트윗인데요. 일시적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 하이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즉 처리 문제로 인해서 인출이 안 되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바이낸스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더리움만 그렇더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바이낸스의 CEO 자오가 이더리움 가스 문제를 직접 어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트윗의 데이브라는 분이 어저께 올린 건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15만 1099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펜딩 상태로 있다는 것을 찍어서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문제가 있다. 테더 소송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2년 전에 시작된 사건을 놓고 뉴욕 검찰총장 사무소와 합의를 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합의되었는데 18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했습니다. 테더 측과 비트파이넥스는 2019년 중반부터 시작된 법정 분쟁이 일단락되는데 1년 6개월 이상, 즉 2년 정도 되었다. 그리고 뉴욕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4월에 뉴욕 사무소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의 자금을 이용해 결제 프로세서 크립토 캐피탈에 손실된 8억 5천만 달러를 비밀리에 보상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손실된 자금은 2018년 말 비트파이넥스의 고객의 인출 문제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크립토 캐피탈의 자금은 포르투갈과 폴란드 정부 당국에 의해서 압류되고 자금 회수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소송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추측과는 달리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하지 않고 테더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 연방검사 와인스타인이 벌금을 내고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서는 하나의 호재로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